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숨죽이고 들짐승들도 깊은 굴 속으로 숨어들던 어느 매서운 겨울밤이 있었어요. 마을 북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고 허름한 사당 안에는 차가운 바람이 문틈 사이로 숭숭 들이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돌던 덕칠이라는 이름의 거지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답니다. 덕칠은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비루한 처지였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비단결처럼 고와서 길가에 떨어진 곡식 한 톨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천지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는데 덕칠은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며 간신히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가냘픈 울음소리가 찬바람을 타고 들려와 덕칠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처음에는 꿈결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답니다. 산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갓 태어난 아기가 내뱉는 절박한 생명의 소리였지요. 덕칠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당 구석진 곳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낡은 상자 뒤쪽에 누군가 두고 간 듯한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새빨간 얼굴을 한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기를 본 덕칠은 앞뒤 잴 겨를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해지고 낡은 누더기 옷을 벗어 아기를 겹겹이 감싸 안으며 품에 품었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아기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작은 손가락들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어 덕칠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그는 자신의 천이라도 나눠주려는 듯 아기를 가슴 깊숙이 밀어넣고는 아이고, 이 어린 생명을 누가 여기 버렸을까 하며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아기는 덕칠의 따뜻한 품속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엄마의 품을 찾은 것처럼 울음을 그치고 고요히 숨을 내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도 소중해 보였어요. 날이 밝자 덕칠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마을로 내려와 동량을 다니며 아기에게 먹일 미움이라도 얻기 위해 문마다 찾아가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 주제에 아기까지 데리고 나타난 덕칠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덕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다행히 인심 좋은 주막집 할머니가 따뜻한 쌀물을 한 그릇 내주며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어서 먹여보라며 덕칠의 손에 그릇을 쥐어주었답니다. 덕칠은 손가락 끝에 쌀물을 묻혀 아기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적셔주었고 아기가 그것을 오물오물 받아먹는 것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덕칠은 아기의 이름을 보리라고 지어주었는데 보리처럼 흔하고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서든 꿋꿋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었답니다. 상올 마을에 봄은 더디게 찾아왔지만 덕칠의 보살핌 속에서 보리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며 마을의 귀염둥이가 되었고 덕칠은 보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굳은 일을 도와주며 품삯 대신 보리가 먹을 음식을 얻어왔고 밤에는 낡은 사당 안에서 보리를 끌어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청하곤 했답니다. 비록 잠자리는 거칠고 먹을 것은 부족했지만 덕칠과 보리는 서로가 있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부자처럼 지내며 깊은 정을 쌓아갔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보리는 어느덧 아장아장 걷고 제잘제잘 말을 하는 대여섯 살 꼬마가 되었는데 그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답니다. 거지의 손에서 자란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리의 얼굴은 옥처럼 맑고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서 길 가던 사람들도 한 번씩 다시 보게 만들었지요. 또한 보리는 덕칠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보면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할 줄 알았고 말투 또한 정중하여 마치 귀한 집 자제 같은 분위기를 풍겼답니다.
덕칠은 그런 보리를 대견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리가 혹시나 자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하며 항상 깨끗한 옷을 입히려 애를 썼지요. 덕칠은 장터에서 주운 낡은 책들을 모아 보리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보리는 한 번 본 글자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답니다. 보리는 놀라운 총명함을 보여주어 덕칠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마을의 훈장 선생님조차 지나가다 보리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는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졌다고 칭찬했지요. 훈장님은 거지의 손에서 썩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보리는 덕칠이 얻어온 밥을 먹으면서도 아버지 먼저 드시라며 숟가락을 건네는 효심 깊은 아이로 자라났답니다. 덕칠은 보리의 그 마음이 고마워 눈시울을 붉히는 날이 많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덕칠을 천한 거지라고 불렀지만 보리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아버지였지요. 보리에게 덕칠은 따뜻한 스승이며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두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견뎌냈답니다. 어느 여름날 또약볕이 내리쬐는 후에 덕칠과 보리는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땀을 식히며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지요. 문득 덕칠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는데 보리가 자라날수록 점점 더 고귀해 보이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덕칠이 보리를 어디서 훔쳐온 것이 아니냐는 험담이 돌았답니다. 덕칠은 그 소문이 보리의 귀에 들어갈까 전전긍긍했고 사실 덕칠은 보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귀하해 보이는 옥놀이개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보리를 잃고 싶지 않은 욕심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덕칠은 매일 밤 고민했답니다. 덕칠은 남모를 고민에 깊이 빠져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렸고 가을이 되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마을 사람들이 추수 준비로 분주할 때 보리는 아버지를 돕겠다며 나섰지요. 보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삭을 줍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거들었고 보리의 성실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시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덕칠과 보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좋지 않은 눈빛을 보냈고 특히 마을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최 씨는 보리를 탐냈지요. 최 씨는 보리의 총명함을 보고 자신의 집 머슴으로 삼으려 했으나 덕칠이 완강히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보리의 출생에 대해 더욱 악랄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답니다. 덕칠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보리에게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우리 보리는 누가 뭐래도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라며 다독여 주었고 보리는 아버지를 믿고 밝게 웃었지요.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덕칠은 예전의 사당 대신 마을 사람들의 배려로 얻은 작은 초가집에서 보리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보리는 책을 읽다가 문득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다며 고개를 들어 질문을 던졌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질문이었고 덕칠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으나 잠시 침묵하다가 내 어머니는 선녀처럼 아름다운 분이셨다고 대답했답니다. 덕칠은 어머니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섞인 진실을 말해주었고 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리는 아버지가 계시니 슬프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덕칠은 아들의 맑은 눈을 참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화로만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어느덧 보리가 10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에 덕칠은 보리를 데리고 마을 뒷산에 올라 해돋 뒤를 보며 보리의 앞날이 평탄하고 발길을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낯선 이들이 자주 나타났으며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그 사람들은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 마을 곳곳을 뒤지고 다녔답니다. 낯선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다녔는데 그들의 옷차림이 매우 화려하고
위험이 있어 보여. 덕칠은 그들이 찾는 것이 혹시 보리가 아닐까 걱정했지요. 덕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보리를 집안에 머물게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단단히 일렀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덕칠의 가슴 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마치 먹구름처럼 밀려와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길게 이어지기 시작했지요. 낯선 이들은 마을에 정지해 앉아 사람들에게 10여 년 전 실종된 재상대감의 외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주 구체적인 특징을 설명하며 아이를 찾았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보리의 생김새와 그들이 찾는 아이의 특징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덕칠의 집 쪽을 힐끔거렸지요. 덕칠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꼈고 보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는지 걱정하며 덕칠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덕칠은 보리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삼키며 만약 보리가 정말 그들이 찾는 귀한 자재라면 내가 여기서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 생각했지요. 덕칠은 자책감이 들었지만 그날 저녁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마당 구석에 파묻어 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옥놀이개가 있었답니다. 빛바랜 헝겊에 쌓인 눈부신 옥놀이개는 처음 그날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은 누가 보아도 귀한 가문의 상징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지요. 덕칠은 이것이 보리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직감하며 한참 동안 옥놀이개를 손에 쥐고 오열하며 보리와 함께했던 지난 10년간의 추억들을 떠올렸답니다. 보리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주던 날과 아픈 덕칠을 위해 약을 구해오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자 덕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요. 보리를 보내야 한다는 슬픔과 보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당위성 사이에서 덕칠은 밤새도록 옥놀이개 위에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옥의 빛을 더욱 처연하게 만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재상대감이 직접 마을로 내려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고 최 씨를 비롯한 욕심쟁이들은 기회를 엿보았지요. 그들은 공을 세우려 혈안이 되어 덕칠의 집 주변을 기웃거렸고 덕칠은 보리에게 오늘은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보리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밖을 보았답니다. 보리는 아버지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기운을 북돋아 주려 애썼지만 덕칠은 아들이 잘못될까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보리는 마음을 졸이며 공손히 기다렸지요. 최 씨는 한양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덕칠이라는 거지가 아이를 유괴하여 키우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자신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장차 닥칠 큰 풍파의 서막이었으며 마을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정제는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과 군졸들이 자리를 잡고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보리의 존재가 점점 더 부각되었고 어떤 이는 보리가 덕칠의 친아들이 아님을 확신한다며 소리를 높여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답니다. 또 어떤 이는 보리의 비범한 기운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재상대감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기에 덕칠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덕칠은 보리에게 너의 진짜 신분을 찾아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하고 조용히 읊조렸지만 보리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덕칠을 바라보았답니다. 보리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디를 가라는 말씀이세요 하며 덕칠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고 그 모습에 덕칠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정자 쪽에 소란스러움은 커져만 갔고 군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덕칠의 집 마당까지 들려오기 시작하자 덕칠은 마음을 굳게 먹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마당에는 이미 최 씨와 관리들이 들이닥쳐 덕칠을 몰았으며 이 거렁뱅이 놈아 네가 감히 재상대감의 귀한 아드님을 유괴했느냐 하며
무시무시하게 호통을 쳤지요. 덕칠은 억울함보다 보리의 안위가 걱정되어 몸을 낮게 엎드린 채 저는 아이를 유괴한 적이 없으며 눈보라 치던 밤 죽어가는 아이를 거두어 키운 죄밖에 없다고 호소했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옆에서 끊임없이 독설을 내뱉으며 덕칠을 범죄자로 몰아갔고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보리는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 것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지요. 보리는 관리들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시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외치며 덕칠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 기세가 대단했답니다. 보리의 위험 있는 모습과 서슬퍼런 눈빛을 본 관리들은 깜짝 놀라며 잠시 기세가 꺾였고 보리의 얼굴에서 재상대감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하고는 경악했지요. 보리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계와 말투는 결코 거지의 자식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고결했으며 관리들은 보리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며 머리를 숙였답니다. 덕칠은 보리가 보여준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이제 정말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는 품속에서 마지막 보루인 옥놀이개를 꺼내어 관리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보여주었지요. 옥놀이개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냈고 최 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이미 때는 늦어 관리들의 시선은 모두 덕칠과 보리에게 집중되었고 사령관은 옥놀이개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살피더니 이것은 틀림없는 가문의 가보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사령관은 즉시 보리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대감마님의 아드님을 이제야 뵙는다고 소리 높여 외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일제히 웅성거리며 놀라워했답니다. 보리가 정말로 대단한 집안의 자제였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덕칠을 향한 시선을 조롱해서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꾸었고 보리는 당황하여 덕칠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지요. 덕칠은 보리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이제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으니 겁내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라고 인자한 미소로 격려하며 아들의 등을 밀었답니다. 보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는 제 유일한 아버지세요 하고 울부짖었으나 덕칠은 보리의 앞날을 빌어주었지요. 마을의 늙은 박노파는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덕칠에게 다가와 자네가 한 생명을 구하고 키운 공덕은 하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했답니다. 박노파는 보리에게도 다가가 아가야, 너의 근본을 잊지 말고 너를 키워준 이 분의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고 엄히 일러주었고 보리는 약속했지요. 최 씨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어떻게든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애썼지만 이미 관리들은 최 씨의 간사함을 눈치채고 그를 포박하여 끌고 갔으며 마을은 정의가 실현되었답니다. 덕칠은 멀어지는 보리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보리가 이제 춥고 배고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기도를 올렸지요. 보리는 관리들의 감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덕칠에게 달려와 아버지가 주신 보리라는 이름과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눈물 흘렸답니다. 보리는 품속에 있던 작은 손수건을 건네주고는 먼 길을 떠나게 되었고 덕칠은 보리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먼발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덕칠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보리를 훌륭하게 키워낸 덕칠의 공로를 칭송하며 그를 진정한 의인으로 다하기 시작했고 마을의 공기는 훈훈해졌답니다. 마을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덕칠의 마음속에는 보리와의 추억이 가득 차 있어 외로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고 그는 보리가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기를 바랐지요. 눈보라 치던 밤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었던 그 작은 선행이 10년의 세월을 지나 이토록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덕칠은 신비로운 운명의 이치를 깨달았답니다.
덕칠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보리가 쓰던 물건들을 어루만졌고, 보리는 한양으로 향하는 가마 속에서 아버지가 끌어주던 낡은 손수레가 더 그립다고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었지요. 자신이 강해져야 아버지를 나중에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보리는 마음을 다잡았고, 재상 대감의 집에서는 실종된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에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가 되어 기다렸답니다. 대감은 아들을 구해준 은인에 대해 큰 보답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아들이 도착하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고, 덕칠은 혼자 남은 초갓집에서 적막감을 달래며 앉았지요. 보리가 읽던 책과 손때 묻은 물건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덕칠은 마치 보리가 옆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며 보리와 대화를 나누듯 혼잣말을 하곤 하며 밤을 지샜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 혼자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땔감을 해다 주며 덕칠을 살뜰히 보살폈고, 덕칠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냈지요. 덕칠은 보리가 떠난 후 매일 저녁 보리를 처음 발견했던 그 낡은 사당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곳은 이제 덕칠에게 있어 보리와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었답니다. 그곳은 성스러운 장소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고, 덕칠은 그곳에서 하늘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보리의 건강을 빌었고,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덕칠을 보면 보리 아버지라고 불렀지요. 덕칠은 아이들에게 보리가 좋아하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리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마을의 평화를 지켜나갔으며, 덕칠의 삶은 보리가 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보리가 준 추억은 덕칠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피어나 덕칠의 여생을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주었고, 덕칠은 보리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어느덧 보리가 한양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을 때, 덕칠은 보리가 아버지를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한 거지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 가문의 대를 잇게 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가며 큰 울림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덕칠은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그 품격은 재상보다 높았으며 보리는 거지 손에 자랐으나 고귀했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의 결정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고, 깊어가는 겨울밤 덕칠의 집 창가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며 사방을 밝게 비추었지요. 화로의 불꽃은 여전히 따스하게 타오르며 보리가 돌아올 날을 기약하는 덕칠의 꿈속으로 보리의 밝은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는 이 조용한 마을의 밤풍경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다음 장에 펼쳐질 소식들을 기다리게 만들며 깊어갔지요. 덕칠은 보리의 손수건을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마을의 평화로운 밤은 그렇게 보리와 덕칠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한 채 내일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산빛 아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마을 앞 가을개는 버들강아지가 고개를 내미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지만, 덕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함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답니다. 보리는 10살이 되면서 더욱 총명해졌고, 그럴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리의 출생을 두고 시샘 어린 눈초리와 근거 없는 헛소문들이 독버섯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특히 마을에서 고리 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탐욕스러운 최 씨는 보리의 비범한 외모와 영특함을 탐내어 어떻게든 아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안달이 났으며 매일같이 덕칠을 몰아설 궁리만 하고 있었답니다. 최 씨는 보리가 입은 낡은 옷조차 아까워하며 저런 귀한 아이가 거지 밑에서 자라는 것은 마을의 수치라며 사람들을 선동하며 덕칠을 유괴범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지요. 최 씨는 마을 정제 모인 사람들에게 저 덕칠이라는 자가 10년 전 어디선가 아이를 훔쳐와 구걸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혀를 차고는 거짓된 눈물을 보이며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고 떠들어댔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평소 덕칠과 보리를 아끼던 사람들도 최 씨의 끈질긴 설득과 위협에 못 이겨 하나둘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지요.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저렇게 잘생긴 아이가 어떻게 거지의 자식일 수 있겠느냐며 수군거렸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덕칠의 귀에까지 들려와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못을 박았답니다. 덕칠은 자신의 정성보다 사람들의 편견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으며 보리의 손을 꼭 잡고 아무도 없는 숲길로만 다니려 애를 썼지만 최 씨의 집요한 추적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지요. 어느 날 오후 덕칠이 보리를 데리고 땔감을 하러 산에 다녀오는 길에 최 씨가 장정들을 데리고 길을 막아서며 내 이놈 덕칠아,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당장 불지 못하겠느냐며 호통을 쳤답니다. 최 씨는 보리를 억지로 끌어가려 하며 이런 거렁뱅이 집구석에서 고생시키지 말고 내 집 머슴으로 보내면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보리를 유혹했지만 보리는 덕칠의 뒤로 숨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보리는 저는 아버지가 계신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 저를 데려가려 하지 마세요 하며 최 씨를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매섭고 위험이 있어 최 씨는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답니다. 분노한 최 씨는 두고 보자며 이를 갈며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덕칠의 집에는 정체 모를 돌멩이가 날아들거나 마당에 오물이 뿌려지는 등 괴롭힘이 시작되어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덕칠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으나 잠든 보리의 평온한 얼굴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오직 보리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어른인 박노파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느 깊은 밤 덕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자네 마음을 내 모르는 바 아니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하고 조언했지요. 박노파는 보리의 기운이 범상치 않아 조만간 한양에서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그 전에 아이를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며 덕칠에게 옥놀이개를 잘 간수하라고 은밀히 일러주었답니다. 그녀는 최 씨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 조만간 관계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덕칠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박노파의 손을 붙잡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지요. 박노파는 덕칠에게 말하기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그 과정이 험난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보리가 상처받지 않게 잘 보듬어주라고 다독이며 보리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끝까지 지키라고 당부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고 최 씨는 마을 청년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덕칠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보리를 탈취할 계획을 구체화하며 군졸들과 내통하기 시작했지요. 보리는 마을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집안일을 도왔으나 가끔씩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진짜 부모님이 누구일지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답니다. 보리는 덕칠이 건네준 옥놀이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몸 안에 흐르는 고귀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아버지 덕칠이 겪는 고초가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 아파했지요. 최 씨는 이제 대놓고 덕칠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이 집은 조만간 관제수가 끼어 풍비박산이 날 것이니 보리를 내놓고 도망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며 협박을 일삼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방관했답니다. 덕칠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지만 보리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다시금 용기를 얻으며 죽어도 보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마당 한 구석에 몽둥이를 숨겨두었지요. 마을의 분위기가 최고조로 험악해질 무렵 한양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는 방이 마을 어귀에 붙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최 씨는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며 관가로 달려가 덕칠을 고발하러 떠났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덕칠에게도 전달되었고
덕칠은 보리를 데리고 산속 깊은 동굴로 피신할까 고민했으나 도망치는 것이 오히려 유괴범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지요. 덕칠은 보리를 앞에 앉혀놓고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며 신신당부했고, 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긴 밤을 지새웠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도 재상대감의 아이를 찾으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눈이 멀어 덕칠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에 마을은 거대한 침묵 속에 빠졌지요. 한편 관가에 도착한 최 씨는 사또 앞에서 온갖 거짓 증언을 늘어놓으며 덕칠이 아이를 납치해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고 고했고,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파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포졸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덕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어대며 보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는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운명의 순간을 기다렸지요.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박노파가 다시 나타나 덕칠에게 귓속말로 지금 즉시 옥놀이개를 보리의 가슴속에 넣어주게, 그것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방패가 될 것이네 하고 서둘러 재촉하며 덕칠의 손을 밀었답니다. 덕칠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옥놀이개를 꺼내 보리의 옷 안쪽에 단단히 묶어주었고, 보리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물었으나 덕칠은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라며 눈물을 삼켰지요. 마당으로 포졸들이 들이닥쳐 덕칠을 포박하려 할 때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고, 최 씨는 기세등등하게 앞장서서 저놈이 바로 유괴범이니 당장 잡아가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세를 떨쳤답니다. 포졸들은 덕칠의 몰골을 보고는 찌읒읒 거지 주제에 감히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하며 덕칠을 거칠게 다루었고, 보리는 울면서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지 말라고 울부짖었지요. 보리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리를 억지로 떼어놓으며 이제 넌 귀한 집으로 돌아갈 테니 저런 거지 아비는 잊으라고 독서를 내뱉었답니다. 덕칠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로도 보리야 울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너만 무사하면 된다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애처롭고도 위대한 부정이었지요. 포졸들이 보리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더니 정말로 광개에서 내려온 초상화 속의 아이와 닮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기세가 바뀌어 보리를 정중히 대하기 시작했고, 최 씨는 자신이 공을 세웠다며 우쭐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리가 정말 재상대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덕칠을 향해 저 거지가 정말 아이를 훔친 것일까 아니면 구한 것일까 하며 의견이 분분해져 마을은 일대 혼란에 빠졌지요. 이때 박노파가 군중 사이에서 걸어나와 사또의 전령에게 고하기를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이 옥놀이개가 말해줄 것이지만 이 아이를 키운 덕칠의 공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일갈했답니다. 박노파의 엄숙한 목소리에 포졸들도 잠시 주춤했고, 보리는 가슴속에서 옥놀이개를 꺼내 보여주며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오신 것이라고 당당하게 증언하며 덕칠을 옹호했지요. 옥놀이개의 찬란한 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최 씨는 당황하여 그것도 저 거지가 훔친 것이 분명하다며 끝까지 덕칠을 모함하려 했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최 씨의 탐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답니다. 덕칠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로도 오직 보리가 다치지 않기만을 기도했고, 보리는 포졸들에게 저를 데려가려거든 우리 아버지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며 덕칠의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지요. 결국 포졸들은 덕칠과 보리를 함께 관가로 연행하기로 결정했고,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가는 가마와 덕칠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이 마을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불안해하며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답니다. 관가로 향하는 길에 최 씨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또에게 뇌물을 바칠 궁리를 했지만 이미 보리의 명성은 광화 넘어 한양까지 보고가 들어간 상태라 돌이킬 수 없었지요. 덕칠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보리가 탄감아 옆을 걸으며 끊임없이 보리에게 말을 걸어 아이를 달랬고, 보리는 가마 틈새로 덕칠의 손을 잡으려 애쓰며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을 다시금 확인했답니다. 관가에 도착하자마자 소문을 듣고 달려온 수많은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보리의 수려한 외모와 고결한 자태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재상대감의 핏줄임을 확신하며 탐복했지요. 재상대감은 이미 한양에서 출발하여 관가로 오고 있다는 전갈이 도착했고, 최 씨는 자신이 보리를 발견했다고 우기기 위해 관가 주변을 맴돌며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려 했으나 덕칠의 진실된 삶을 아는 이들은 거절을 했답니다. 덕칠은 차가운 옥에 갇혀서도 보리가 배를 골치는 않을지,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자신의 아내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고, 보리는 사또의 별당에서 정중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덕칠을 찾으며 울었지요. 보리는 사또에게 아버지가 오게 계신데 제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사또는 아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덕칠의 대우를 개선하라고 명했답니다. 마을에서는 박노파를 중심으로 덕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탄원서가 준비되기 시작했고, 평소 덕칠의 선행을 지켜보았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덕칠은 유괴범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자 위협을 느꼈고, 마지막 수단으로 덕칠이 밤중에 아이를 유괴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상황을 반전시키려 획책하며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려 비밀 회동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이방 또한 재상대감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라 몸을 사렸으며 최 씨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자 최 씨는 초조함의 입술을 바짝바짝 태우며 관아 마당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추한 꼴을 보였지요. 며칠 후 드디어 한양에서 재상대감의 행차가 도착한다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관리들은 모두 정렬하여 대감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덕칠은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답니다. 대감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나 눈빛만큼은 서슬이펄했고, 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며 호통을 쳤고, 보리는 대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묘한 이끌림을 느끼며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보리와 대감이 마주 보는 순간 관아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고, 대감은 아들의 얼굴에서 죽은 부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며 보리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으며, 보리는 낯선 분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답니다. 최 씨는 이때다 싶어 대감 앞에 넙죽 엎드려 소인이 이 아이를 저 흉악한 거지로부터 구해내어 보살폈나이다 하며 공을 가로채려 했지만, 보리는 대감의 품에서 벗어나 최 씨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했지요. 보리는 아버지는 저를 살려주신 분이지 저를 해친 분이 아니며 최 씨야말로 저를 머슴으로 부리려 협박했던 나쁜 사람이라고 폭로했고, 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최 씨를 매섭게 노려보았답니다. 대감은 즉시 덕칠을 불러오라 명했고, 덕칠은 포승줄에 묶인 채 대감 앞에 섰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보리가 무사히 부모를 만났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차 있어 대감을 놀라게 했지요. 대감은 덕칠의 초라한 모습과 보리를 바라보는 인자한 눈빛을 번갈아 살피며 이 자가 정말로 내 아들을 유괴한 자란 말이냐 하고 물었고, 보리는 덕칠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10번도 더 죽었을 것이라 소리쳤답니다. 대감은 덕칠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덕칠은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 사당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옥놀이개를 소중히 보관해온 이유를 설명했지요. 덕칠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끝나자
관아아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대감은 덕칠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키며 그대가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키워준 은인인데 내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라고 머리를 숙였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덕칠을 연호하며 최 씨의 악행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최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포졸들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정의가 실현된 것이지요. 대감은 최 씨의 죄를 엄히 물어 전 재산을 몰수하고 변방으로 유배를 보낼 것을 명했고, 덕칠에게는 평생 가문의 은인으로 모실 것을 약속하며 한양으로 함께 가자고 권유했으나 덕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덕칠은 보리가 제자리를 찾았으니 소인은 그것으로 족하며 보리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끔씩 이 아비를 기억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해 대감과 보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보리는 아버지 없이는 한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덕칠은 보리의 앞날을 위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타일렀고, 대감은 덕칠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덕칠이 편히 지낼 집과 토지를 마련해 주기로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칠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동안의 오해를 사과했고, 박노파는 덕칠의 손을 잡으며 자네가 뿌린 씨앗이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네 하고 덕칠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했지요. 관아를 떠나는 날, 보리는 덕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덕칠은 보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서 훌륭한 대감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 교훈을 남겨주었으며, 보리는 가슴 깊이 약속했답니다. 대감의 행차가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전송을 했고, 덕칠은 멀어져가는 가마를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10년의 세월을 추억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듯 했지요. 덕칠은 이제 거지의 누더기를 벗고 대감이 마련해준 따뜻한 기와집으로 들어갔지만 보리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은 너무나 넓고 적막하여 한동안 마루에 앉아 보리가 놀던 마당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덕칠은 외롭지 않았는데 보리가 보내온 서신들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 덕칠을 진심으로 대하며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덕칠의 집으로 달려와 온정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봄바람은 여전히 따뜻하게 불어오고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덕칠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이제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보람찬 여생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덕칠은 보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옥놀이개를 감쌌던 낡은 헝겊 조각을 꺼내어 보며 보리의 천을 느끼곤 했고, 그럴 때마다 보리도 한양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학문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세월이 지나 보리는 과거에 급제하여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고, 임금님께 허락을 받아 가장 먼저 아버지가 계신 상골 마을로 달려와 덕칠의 품에 안기는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이 마을에 펼쳐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여 보리를 환영했고, 보리는 덕칠에게 비단 옷을 입혀드리며 아버지는 영원한 제 아버지십니다 하고 고백하여 온 마을이 다시 한번 감동의 물결로 넘쳐나게 되었으며 이야기는 깊어갔지요. 덕칠은 보리의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느끼고 평온한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보리와 함께했던 춥지만 따뜻했던 사당에서의 겨울밤을 떠올리며 빙글의 미소 지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져 내려오며 진정한 부모의 사랑과 선행의 보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로 남아 잠 못 드는 밤을 지켜주고 있지요. 깊어가는 봄밤 덕칠의 집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혀주고, 보리와 덕칠의 인연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우리 곁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이제 덕칠과 보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 참으로 아름답고도 귀한 인연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달빛조차 숨을 죽긴 깊은 밤 덕칠은 방 한구석에서 보리 몰래 낡은 궤짝 밑바닥을 더듬어 빛바랜 헝겊 뭉치를 꺼냈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기 보리를 감싸고 있던 비단 보자기와 찬란한 빛을 잃지 않은 옥놀이개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보리의 진짜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증표였지요. 덕칠은 옥놀이개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이 비밀을 가슴에만 묻어둘 수 없음을 직감하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보리의 앞날을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가슴 아팠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보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덕칠은 이 아이가 정말 재상대감의 핏줄이라면 자신과 보냈던 이 가난한 세월이 얼마나 큰 짐이었을까 자책하며 밤새도록 옥놀이개를 품에 안고 놓지 못했지요. 한편 마을 입구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재상대감의 하인들이 머물며 10년 전 실종된 어린 주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아주 구체적인 단서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이 찾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어깨에 점이 있고 가문의 가보인 쌍용 문양의 옥놀이개를 지니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자 덕칠의 심장은 천둥소리처럼 크게 뛰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보리의 어깨에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고 덕칠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보리를 집 안에만 머물게 하며 혹시라도 아이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마치 둑을 터뜨리는 물줄기처럼 서서히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덕칠의 집 마당을 기웃거리는 그림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덕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며 마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지요. 마을의 욕심쟁이 최 씨는 덕칠이 무언가 대단한 보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밤마다 덕칠의 집 담벼락에 귀를 기울이며 덕칠이 보리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최 씨는 덕칠이 옥놀이개를 꺼내보며 우는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고는 저것이야말로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 기회라고 확신하며 자신이 먼저 재상대감의 하인들에게 정보를 팔아 큰 보상을 챙기려는 사악한 음모를 꾸몄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덕칠이 보리의 진짜 부모를 해치고 아이를 훔쳐왔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소문을 퍼뜨려 덕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으며 순박했던 마을 인심은 최 씨의 관계에 휘말려 점차 험악하게 변해갔답니다. 덕칠은 이런 기운을 감지하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보리를 깨끗이 씻긴 뒤 아이의 어깨에 있는 선명한 붉은 점을 보며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보리는 아버지가 왜 자꾸 자신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지 묻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고뇌를 어린 마음에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에 묵묵히 덕칠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덕칠은 보리를 데리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박노파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보리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박노파는 덕칠이 내보인 옥놀이개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것은 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귀한 물건이니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고 대감께 아이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덕칠의 슬픔을 위로했답니다. 그녀는 진실을 가리는 손바닥은 결국 태양빛을 막지 못하는 법이니 덕칠이 직접 대감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구하는 것이 보리를 살리고 덕칠 자신도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일러주었지요. 덕칠은 박노파의 집을 나오며 마을 한가운데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재상대감의 화려한 행차를 바라보았고 이제는 보리의 손을 놓고 진실의 광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가슴속에 품은 옥놀이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미 대감의 하인들에게 접근하여 덕칠의 집 위치와 옥놀이개의 존재를 알리며 자신을 공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아첨하고 있었기에 덕칠이 채 나서기도 전에
관군들이 덕칠의 집을 포위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군졸들의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고, 덕칠은 보리를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외쳤지만, 군졸들은 덕칠을 거칠게 밀치며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보리는 울먹이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덕칠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최 씨의 고발로 인해 덕칠은 유괴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끌려갈 위기에 처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지요. 군졸들은 덕칠이 숨겨두었던 비단 보자기와 옥놀이개를 찾아내자마자 이것이야말로 증거라며 환호했고, 덕칠을 밧줄로 묶어 대감의 임시 거처가 마련된 마을 정자로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으니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보리는 맨발로 아버지를 뒤쫓으며 울부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처절한 광경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덕칠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의문과 안쓰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지요. 최 씨는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덕칠을 향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며 조롱을 퍼부었으나, 보리는 최 씨에게 달려들어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치며 어린 사자처럼 용맹하게 덕칠의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이 소란은 곧 재상대감의 귀에 들어갔고, 대감은 직접 마을 정자로 나와 사태를 파악하려 했는데, 대감의 눈에 비친 보리의 모습은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너무나도 닮아 대감의 심장을 멎게 했지요.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군졸들이 가져온 옥놀이개를 건네받아 살피더니 그것이 가문의 갑오임을 확인하고는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감의 울음소리에 숙연해진 채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운명의 순간을 지켜보았답니다. 덕칠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는 대감마님 소인이 비록 천한거지이나 이 아이만큼은 목숨을 걸고 키워왔으니 아이의 신분을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올렸지요. 보리는 대감에게 다가가 우리 아버지는 저를 훔친 게 아니라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시니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청했답니다. 대감은 아들의 간곡한 청과 덕칠의 진실한 눈빛에서 무언가 큰 오해가 있었음을 깨닫고는 최 씨의 말만 듣고 덕칠을 범죄자로 몰았던 군졸들을 꾸짖으며 덕칠의 포승줄을 당장 풀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지요. 덕칠은 자유로운 몸이 되자마자 보리를 품에 안고 괜찮다, 보리야 이제 다 끝났다 하며 아이를 달랬고, 대감은 덕칠에게 다가와 그동안 내 아들을 지켜준 공이 하늘보다 높으니 이제는 내가 그대에게 보답할 차례라며 덕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답니다. 최 씨는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슬금슬금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덕칠의 결백을 증언하려는 마을 사람들이 최 씨의 앞길을 막아세우며 그동안의 악행을 대감 앞에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지요.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의로운 사람을 모함한 최 씨는 결국 포졸들에게 붙잡혀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덕칠을 향해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했다며 한마디씩 사과의 말을 건네며 덕칠의 위대한 헌신을 진심으로 칭송했답니다. 대감은 마을 정제서 잔치를 열어 덕칠의 공로를 치하하고 보리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공포했으며, 덕칠은 이제야 보리가 제 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기뻐했지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온 마을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덕칠은 대감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보리와 마지막으로 단둘이 앉아 마주보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보리는 아버지, 저는 대감집 아들이 되어도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 보리입니다 하고 말하며 덕칠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덕칠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너는 어디에 있든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란다 하고 대답하며 아이의 장래를 축복해 주었지요. 덕칠은 비록 보리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했지만
보리가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깊은 밤 창밖에 고요한 풍경을 감상하며 미소 지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집 주변을 지키며 밤새도록 덕칠의 이름을 연호했고, 덕칠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어 존경받는 인물로 거듭났으며, 보리와 덕칠의 인연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전설이 되어 마을의 밤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지요. 보리는 잠들기 전 덕칠에게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려달라고 졸랐고, 덕칠은 낮은 목소리로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 착한 거지가 하늘이 보낸 아이를 만났단다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덕칠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방에서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고, 보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행복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지요. 대감은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며 인간의 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덕칠을 위해 한양에 큰 저택을 마련해 주어 평생 보리와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남몰래 다짐하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로써 덕칠이 간직해온 10년의 비밀은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었고, 어두웠던 마을의 공기는 사라진 채 오직 사랑과 감사의 향기만이 가득한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으니 참으로 보기 드문 복된 광경이었지요. 덕칠은 보리의 자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그는 보리와 함께 드넓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노는 행복한 모습을 보며 현실에서의 고단함을 말끔히 씻어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보리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떠나겠지만 덕칠은 슬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보리의 인생에 가장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을의 새들도 덕칠과 보리의 앞날을 축복하듯 이른 아침부터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덕칠은 잠에서 깨어나 보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지나 평온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덕칠의 진심은 하늘에 닿아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적을 만들어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민담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지요. 덕칠은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대감의 행차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고, 보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며 고집을 부려 결국 덕칠도 대감의 수레에 함께 오르게 되었으니 두 사람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밧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마을 입구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덕칠과 보리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덕칠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운 이웃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정든 마을을 잠시 떠나게 되었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덕칠의 선행에 대한 소문이 퍼져 지나가는 사람마다 덕칠을 우러러 보았고, 보리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대감에게 아버지의 훌륭한 인품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여 대감의 마음을 더욱 흡족하게 만들었답니다. 이처럼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기며 덕칠과 보리의 여정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고,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어 길을 밝혀주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행차는 장엄한 궁궐 근처 재상대감의 저택에 당도했고, 보리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덕칠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대문을 들어서며 자신이 누구 덕분에 이곳에 올 수 있었는지를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당당히 알렸답니다. 대감은 집안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덕칠을 상전처럼 모시라고 엄명을 내렸으며, 덕칠은 처음 보는 화려한 저택의 모습에 눈이 휘휘 돌아갔지만 보리가 곁에 있어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지요. 덕칠은 비단 옷보다 예전에 입던 누더기가 더 편하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보리는 아버지, 이제는 고생 끝이세요 하며 덕칠에게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었고,
두 사람은 이제 거지가 아닌 고귀한 신분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이야기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며 덕칠의 여생이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할지를 암시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 보리는 장차 나라를 이끌 훌륭한 제목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하며 아버지 덕칠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덕칠은 저녁 무렵 대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며 보리와 함께 보냈던 지난 10년을 떠올렸고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이제 덕칠은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보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빛나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지요. 밤이 되자 덕칠은 보리를 옆에 눕히고 이제는 정말 걱정 없이 잘 자거라. 우리 아들 하고 속삭였으며 보리는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대답하며 덕칠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고 두 사람의 숨소리는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요한 한양의 밤을 따스하게 채웠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악인은 벌을 받았으며 선한 이는 복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완벽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결말을 향해 이야기는 천천히 잦아들었지요. 덕칠은 잠결의 보리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웃음 지었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것이며 대를 이어 칭송받을 숭고한 정신으로 남게 되었으며 청중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를 남겨주었답니다. 이제 덕칠의 가슴속에는 보리에 대한 걱정 대신 앞날에 대한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 차올랐고 그는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채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에 빠져들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리와 덕칠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으며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것임을 의심치 않게 만들며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새겼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한양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며 덕칠의 저택기와 위로 은은한 빛을 흩뿌렸고 세상은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축복받은 내일을 기다리며 천천히 어둠 속으로 잦아들어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기 시작했지요. 덕칠은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보리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으며 그의 꿈에는 오직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고 보리 역시 아버지의 따스한 천을 느끼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행복한 꿈을 꾸었답니다. 이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으며 한 거지의 숭고한 선행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던 가문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였음을 세상 모든 만물이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깊어가는 밤 덕칠의 낮은 코고는 소리가 정겨운 자장가가 되어 울려 퍼졌고 보리는 그 소리에 맞춰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떠났으니 참으로 복되고도 평화로운 밤의 풍경이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여 모두가 덕칠과 보리의 행복을 빌어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잠을 청하게 만들며 갈물이 되었지요.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재상대감의 서슬 퍼런 위엄 아래 썰물처럼 잦아들었고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덕칠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운명을 하늘의 뜻에 맡긴 채 눈을 감았답니다. 대감은 수척해진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옆에 서 있는 최 씨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네가 정말로 이 아이를 저 거지로부터 구해냈다는 말이냐 하고 나직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다시금 물었지요. 최 씨는 등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예, 대감마님. 제가 산속을 지나가다 저 흉악한 거지가 아드님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빼앗아 보살폈나이다 하고 끝까지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았답니다.
보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몸을 떨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을 빌어먹으면서도 저는 항상 따뜻한 밥을 먹이셨고 한 번도 저를 때리거나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고 외쳤지요. 보리의 목소리는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그 낭랑하고 단호한 어조에 대감은 물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조차 저 어린아이가 어쩌면 저토록 조리 있게 말을 잘할까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대감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하거라. 내 너의 억울함과 은혜를 모르는 바 아니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 저 고결한 덕칠이라는 자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요. 대감은 즉시 마을의 이장과 박노파를 앞으로 불러내어 10년 전 덕칠이 이 마을에 처음 나타났을 때의 정황과 보리를 키워온 과정을 가감없이 말하라고 엄명을 내렸답니다. 박노파는 앞으로 걸어나와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춘 뒤 대감마님, 저 거지는 비록 천한 신분이나 심성은 부처님과 같아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보리를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다고 증언하며 최 씨의 모함을 반박했지요. 박노파의 진솔한 증언에 이어 평소 덕칠의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용기를 내어 덕칠은 유괴범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보배 같은 사람이라며 최 씨의 악행을 하나둘씩 폭로하기 시작했답니다. 최 씨가 매수한 가짜 목격자들은 대감의 서슬 퍼런 위엄과 마을 사람들의 빗발치는 비난 앞에 겁을 먹고는 사실은 최 씨가 돈을 주며 거짓말을 시켰다고 이실직고하며 마당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상황이 급반전되자 최 씨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포졸들이 즉시 그를 제압하여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대감은 비열한 자여 감히 내 가문의 불행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느냐며 호통을 쳤답니다. 대감은 사또에게 명하여 최 씨를 옥에 가두고 그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갈취한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려 관아하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요. 덕칠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엎드려 대감마님 소인은 그저 보리가 무사히 아버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하오니 소인에게 베푸시는 상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말하며 눈물을 훔쳤답니다. 대감은 덕칠에게 다가가 직접 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대는 내 가문의 대를 이어준 생명의 은인이니 어찌 보답 없이 보낼 수 있겠는가 하며 덕칠을 안채로 정중히 모시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 포승줄을 풀고 비단옷을 입게 되는 광경을 보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았고 최 씨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을 실감하며 박수를 쳤답니다. 소란스러웠던 관아마당은 이제 정의가 실현된 기쁨으로 가득 찼고 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상을 내려 그동안 보리를 지켜봐준 공로에 감사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지요. 관아를 낳은 덕칠과 보리는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덕칠의 낡은 초갓집으로 향했는데 대감은 그 초라한 집을 보고는 다시금 덕칠의 희생에 감동하여 가슴을 적셨답니다.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덕칠의 집 마당에 가득 쌓인 땔감과 식량들을 정리하게 하고 마을 노인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라고 명했으며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지요.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마을 아이들은 사탕과 떡을 받아들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으며 덕칠은 보리와 함께 마루에 앉아 이 꿈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답니다. 보리는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동냥하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아버지를 평생 모실게요. 하고 말하며 덕칠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고 덕칠은 허허 웃으며 그래 우리 보리가 효자로구나 하고 응답했지요.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대감은 마을 어귀에 덕칠을 위한 정자와 기와집을 새로 지어줄 것을 약속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덕칠을 마을의 어른으로 모셔달라고 당부하며 마을의 질서를 다시 세웠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덕칠의 선행과 보리의 총명함을 칭송했고 그동안 소홀히 대했던 미안함을 담아 덕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지요. 덕칠은 마을 사람들의 사과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며 우리 보리가 잘 자란 것은 모두 이웃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하고 공을 돌려 그의 겸손한 인품을 다시 한번 빛나게 했으며 마을은 평화로워졌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끝이 나고 대감과 보리 그리고 덕칠은 조용한 방 안에서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는데 대감은 덕칠에게 한양으로 함께 가서 보리의 교육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청했지요. 덕칠은 처음에는 한낱 거지가 어찌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겠느냐며 사양했으나 보리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자 결국 보리를 위해 한양행을 결심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칠은 정들었던 낡은 사당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며 보리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하늘에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까지 나와 배웅했지요. 대감의 화려한 행차가 마을을 떠날 때 사람들은 모두 손을 흔들며 덕칠과 보리의 앞날을 축복했고 덕칠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향 같은 마을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보리가 곁에 있고 대감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 덕칠은 피곤함도 잊은 채 수레 안에서 창밖의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동했지요. 길가에 핀 야생화와 맑게 흐르는 시냇물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보였고 보리는 덕칠에게 한양에 가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지 물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덕칠은 나는 그저 우리 보리가 훌륭한 학문을 닦아 나라의 큰 기둥이 되는 것을 보는 것 말고는 바랄 것이 없단다 하고 대답하여 보리의 학구열을 더욱 북돋아 주었으며 대감은 흡족해 했지요. 한양 도성에 도착하자 웅장한 성곽과 활기찬 장터의 모습에 덕칠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보리 또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대도시의 풍경에 신기해하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걸었답니다. 재상대감의 저택 앞에 당도하자 수십 명의 하인들이 도열하여 도련님의 귀환을 환영했고 덕칠은 그 웅장함에 잠시 위축되었으나 보리가 먼저 덕칠의 손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대감은 덕칠에게 집 안에서 가장 공기가 맑고 조용한 별채를 내어주며 평생 편히 쉬며 보리의 성장을 지켜봐달라고 부탁했고 덕칠은 비로소 거지의 삶을 청산하고 존경받는 은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답니다. 보리는 그날부터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닦기 시작했고 덕칠은 보리가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꽃나무를 가꾸거나 대감과 바둑을 두며 한가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한양의 권세가들 사이에서도 덕칠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덕칠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 덕칠의 집에는 연일 손님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답니다. 덕칠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선한 마음의 중요성을 전파했고 보리는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 동료 유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예의 바르고 총명한 소년으로 성장했지요. 어느덧 가을이 찾아와 저택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탐스럽게 익어갈 때 보리는 소과에 급제하여 대감을 기쁘게 했고 덕칠은 보리가 입은 푸른 관복을 어루만지며 대견함에 참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답니다. 대감은 덕칠의 손을 잡으며 그대의 정성이 없었다면 오늘 이 기쁨은 없었을 것이라고 고마워했고 덕칠은 보리가 스스로 이뤄낸 결과라며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부자의 정을 나누었지요. 저녁이면 덕칠은 보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산골 마을에서 구걸하던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조차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을 잇는 끈이 되었답니다. 보리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얻어오셨던 누룽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하고 웃으며 말했고, 덕칠은 지금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때 그 맛은 나지 않는구나 하며 맞장구를 쳤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한양의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재상 대감의 집은 이제 예전의 적막함 대신 활기차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집으로 변모하여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한편 상골마을에서는 최 씨가 유배를 떠난 자리에 인심 좋은 새로운 이장이 들어와 덕칠의 기와집을 마을 회관처럼 사용하며 덕칠의 선행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 후세에 그 뜻을 전하기로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이면 덕칠과 보리에게 감사의 편지와 핵곡식을 보내왔고, 덕칠은 담례로 한양의 귀한 물건들을 보내주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고향 마을 사람들과 늘 함께 했답니다. 이처럼 덕칠의 선한 영향력은 마을과 한양 모두를 변화시켰으며, 사람들은 이제 거지 덕칠이 아닌 의인 덕칠로 그를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지요. 보리는 관직에 나아간 후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목민관이 되어 덕칠에게 배운 인자함과 대감에게 배운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훌륭한 재상으로 성장할 준비를 차근차근 마쳤답니다. 덕칠은 보리가 나라시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여한이 없다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매일 밤을 맞이하며 보람찬 여생을 보내는 축복을 누렸지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면 덕칠은 별차에 마루에 앉아 보리가 선물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답니다. 보리는 퇴근 후 항상 덕칠의 방을 먼저 찾아 문안 인사를 올렸고,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았지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누군가는 욕심을 부리며 누군가는 슬퍼하지만 덕칠과 보리의 집만큼은 언제나 봄날 같은 따스함이 머물렀으며, 이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쏟은 진심 어린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답니다. 깊어가는 밤 덕칠은 보리에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방 안에 촛불을 끄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며 자신도 평온한 잠자리에 들어 아름다운 꿈을 꿀 준비를 했지요. 꿈속에서 덕칠은 보리와 함께 다시 그 낡은 사당에 앉아 있었지만 그때처럼 춥지 않았고, 사방에는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며 두 사람의 인연이 영원토록 행복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답니다. 이야기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주인공들이 누리는 안락한 삶을 보여주며 청중들에게 선한 삶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지요. 덕칠은 이제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보리는 아버지를 직접 등에 업고 정원을 산책시키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등에 업고 산길을 내려오던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는 효의 본보기를 몸소 실천했답니다. 대감은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혈연보다 깊은 것이 정이며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큰 가르침을 얻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덕칠을 받아들인 것임을 확신했지요.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최 씨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매일같이 덕칠과 보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덕칠은 그마저도 가련히 여겨 대감에게 허 씨의 사면을 건의하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였답니다. 덕칠의 자비심에 감동한 대감은 최 씨를 사면해 주었고, 최 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덕칠의 기와집을 관리하며 남은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으니, 이로써 모든 원한과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지요. 이처럼 한 거지의 따뜻한 손길이 한 아이를 살리고 가문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한 마을과 세상의 인심까지 정화시켰다는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잠 못 드는 밤을 따뜻한 위로로 가득 채워주었답니다. 덕칠은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보리의 장성한 모습을 상상하며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지 기대하며 깊은 안식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고, 그의 호흡은 보리와 함께 어우러져 밤을 지켰지요. 평화로운 한양의 밤은 덕칠의 소망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깊어갔으며, 보름달은 여전히 저택의 기와 지붕을 환하게 비추며 이 아름다운 부자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듯 하늘 높이 걸려 있었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며 덕칠과 보리가 누리는 행복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임을 약속하며 평온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덕칠은 잠결에 보리가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세상의 모든 고단한 영혼들을 달래주는 자장가가 되어 울려 퍼졌으며,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갈등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남은 덕칠의 여생은 그가 10년간 겪었던 모든 고생을 보상받기에 충분할 만큼 빛나고 풍요로웠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지요. 우리는 덕칠을 통해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보리를 통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밤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며 다음날 밝아올 태양 아래 더욱 찬란하게 빛날 덕칠과 보리의 미래를 축복하며 고요한 침묵 속으로 잦아들어 평화로운 밤의 완성을 향해 나아갔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지났고, 보리는 이제 어엿한 조정의 핵심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재상이 되었답니다. 보리는 매일 아침 궁궐로 향하기 전 반드시 별채에 머물고 계신 덕칠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올렸으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차와 부드러운 다식을 직접 챙기는 효심을 보였지요. 덕칠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 노년의 정취가 물씬 풍겼지만, 그의 맑은 눈망울과 인자한 미소는 예전 사당에서 보리를 처음 안았을 때와 변함이 없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답니다. 재상 대감 또한 덕칠을 진정한 형제처럼 대우하며 가문의 모든 대소사를 그와 상의했고, 덕칠은 지혜로운 조언으로 집안의 화목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 평온한 여생을 보냈지요. 한양의 저택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보리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겨울이 되면 덕칠과 함께 산골 마을을 찾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과 옷감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 된 덕칠을 마을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하며 그가 올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환대했고, 덕칠은 옛 이웃들과 화로 앞에 앉아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보리는 아버지가 살던 옛 초가집 자리에 커다란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이는 덕칠이 생전에 가장 바랐던 꿈이 실현된 것이라 더욱 뜻깊었답니다. 덕칠은 서당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보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는 세상 모든 아이가 내 자식 같구나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지요. 임금님조차 덕칠의 숭고한 선행과 보리의 지극한 효심을 전해 듣고는 큰 감동을 받아 덕칠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를 내리고 가문을 빛낸 의인이라는 교지를 하사하셨답니다. 덕칠은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으나 임금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 관복을 입게 되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학처럼 고귀하여 거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인자한 성품만이 빛났지요. 보리는 아버지의 관복 자락을 만지며 아버지 이제는 온 나라가 아버지의 공덕을 아옵니다 하고 자랑스러워했고, 덕칠은 이 모든 것이 보리 네가 바르게 자라준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답니다. 대궐에서도 덕칠의 이야기는 관리들의 귀감이 되어 거칠애보다 내면의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널리 퍼뜨렸고, 덕칠은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가끔 대궐에 불려가 임금님께 백성의 마음을 전했지요.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 덕칠은 보리를 불러 마루에 앉히고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너를 처음 만났던 그 눈보라치던 밤이었다고 조용히 고백했답니다. 덕칠은 그때 비록 몸은 얼어붙을 듯 추웠지만 가슴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생명의 불꽃이 타올랐고 그 불꽃이 지금까지 자신을 살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회상했지요. 보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저 또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며 아버지는 제 인생의 영원한 등불이십니다 하고 대답하며 깊은 사랑을 전했답니다. 두 사람은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정원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잠겼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고 진한 정을 담고 있어 밤하늘의 별빛조차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마을에서 유배를 갔다 돌아온 최 씨는 덕칠의 서당에서 마당을 쓸고 허드렛 씨를 도우며 자신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덕칠의 발치에서 남은 생을 속죄의 길로 채워나갔답니다. 덕칠은 그런 최 씨를 미워하지 않고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며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는 법이니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을 귀하게 살라고 인자하게 다독여 주었지요. 최 씨는 덕칠의 자비심에 감동하여 매일 아침 서당 아이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며 덕칠의 선행을 증언하는 전도사가 되었고 마을은 원한과 미움이 사라진 진정한 낙원이 되어 평화가 깃들었답니다. 이처럼 덕칠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정화하여 세상에 사랑의 씨앗을 퍼뜨렸으며 보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깨우쳐 나갔지요. 세월은 다시 흘러 덕칠의 기력이 쇠해진 어느 겨울날 마을에는 처음 보리를 만났을 때처럼 하얀 눈송이가 소담스럽게 내리기 시작했고 덕칠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답니다. 그는 보리를 곁에 불러놓고 나를 처음 발견했던 그 사당 근처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며 보리가 앞으로도 어려운 백성을 돌보는 어진 재상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했지요. 보리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겼고 덕칠은 보리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들듯 조용히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덕칠이 떠난 날 온 마을 사람들은 물론 한양의 관리들까지 모여들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임금님께서는 직접 조사를 내려 덕칠의 의로운 삶을 기리며 온 나라에 애도 기간을 선포하셨지요. 보리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낡은 사당 옆에 정성껏 묘를 쓰고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가 그날의 일들을 보고하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이어갔고 덕칠의 묘소 주변에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푸른 소나무들이 자라났답니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덕칠송이라 부르며 덕칠의 굳건한 의지와 변치 않는 사랑을 기렸고 보리는 아버지가 남긴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의 모든 아이를 제 자식처럼 아끼는 정치를 펼쳤지요. 덕칠의 이야기는 책으로 엮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과 이웃 간의 온정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답니다. 이제 덕칠은 저 하늘의 별이 되어 보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며 보리는 그 별빛을 등불 삼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끝맺음이지요. 깊어가는 밤 이제 이야기도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덕칠과 보리가 나누었던 그 뜨거운 사랑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잠 못 드는 밤을 평온하게 감싸줄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모든 걱정과 시름을 내려놓고 덕칠이 보리를 안아주었던 그 따뜻한 품을 상상하며 편안한 침대에 몸을 맡기고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하늘 높이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고 덕칠이 들려주던 나지막한 옛날 이야기,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여러분의 눈꺼풀을 무겁게 내려앉게 할 것이니 걱정 마시고 눈을 감으세요. 진실은 승리하고 사랑은 영원하며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내일 아침 더욱 밝고 희망찬 태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는 평온히 쉬시길 권해드립니다.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창문을 두드리고 화로의 불꽃은 이제 은은한 인교의 열기만을 남긴 채 잦아들고 있으니 이 정적이야말로 여러분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안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리가 아버지 덕칠의 품에서 느꼈던 그 절대적인 안정감과 평화가 여러분의 방 안가득 퍼져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것이 분명하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덕칠과 보리의 인연은 여러분의 꿈속에서 계속될 것이며 그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밤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다독여 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세상은 고요하고 밤은 깊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여러분의 평화로운 호흡과 덕칠이 남긴 사랑의 여운뿐이니 이보다 더 완벽한 밤의 마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덕칠이 보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사랑으로 가득한 꿈을 꾸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답니다. 보리는 매일 밤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조용히 을조리기를 아버지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라고 했으니 그 따뜻함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마음의 짐을 덜어줄 것이지요. 이제 정말로 눈을 감고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하여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라며 덕칠과 보리가 지켜주는 평화로운 밤의 바다에서 항해를 즐기시길 마음속 깊이 응원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어 나쁜 꿈은 멀리 쫓아버리고 오직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들만 가득한 밤을 선물해 줄 것이니 이제는 정말 안녕히 주무시고 편히 쉬십시오. 세월은 가도 사랑은 남고 사람은 떠나도 그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 쉬듯 덕칠과 보리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 향기를 전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보름달이 구름 뒤로 살짝 숨어들며 세상에 작별 인사를 건네듯 저 또한 이제 여러분의 평안한 수면을 위해 조용히 물러가며 덕칠의 인자한 미소를 여러분의 꿈결에 실어 보내드리며 이 밤을 맺으렵니다. 모든 갈등은 풀렸고 악의는 사라졌으며 오직 선한 이들의 웃음만이 남은 이 완벽한 결말처럼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빛나고 평화롭기를 기도하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끝으로 저는 물러가오니 여러분은 그저 덕칠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깊고 깊은 평온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하시길 간절히 빌며 이야기를 갈무리합니다. 보리는 이제 늙은 재상이 되어 손자들에게 덕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을 전하고 있고 그 손자들은 다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선순환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복된 가문의 풍경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도 그 복된 기운을 나누어 받아 오늘 밤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라며 이제는 정말 모든 생각을 멈추고 고요한 밤의 선율에 몸을 맡긴 채 깊은 잠의 바다로 조용히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덕칠은 항상 말하기를 마음이 평안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하였으니 여러분의 마음도 이제는 호수처럼 잔잔해져서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되찾아 가장 안락한 밤의 주인공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보름달의 은은한 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지키고 덕칠의 따뜻한 자장가가 귓가에 머무는 이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니 이제는 정말 평안히 눈을 감고 깊은 잠을 이루십시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듯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고 따뜻한 하루가 될 것이며 덕칠의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적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덕칠은 하늘나라에서도 보리를 지켜보며 흐뭇해하고 있듯 여러분의 곁에도 언제나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마음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온기 속에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촛불을 끄고 방을 나가며 여러분의 평화로운 수면을 축복하오니 내일 아침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이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의 대단원을 여기서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내립니다. 여러분의 밤은 이제 덕질의 사랑으로 가득 찼고 보리의 효심으로 따뜻해졌으니 더 이상 무서운 꿈이나 걱정은 없을 것이며 오직 평온한 안식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이제는 정말로 안녕히 주무세요. 덕칠이 보리에게 들려주던 마지막 노래가 바람결에 실려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의 파동을 일으키며 수면의 호수로 인도할 것이니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로 깊은 잠에 드십시오. 이야기는 끝났지만 감동은 계속될 것이며 덕질의 인자한 목소리는 밤새도록 여러분의 꿈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은 그 빛을 따라 가장 행복한 꿈의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여러분의 평화로운 밤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니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깊은 안식의 바다에 몸을 던져 완벽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라며 물러갑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음을 덕질을 통해 배웠든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진 이 따뜻한 온기가 평생토록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빌며 고요한 밤의 마침표를 찍습니다.